안녕하세요, 콩콩나래입니다. 오늘 여기 온 물건은요, 예전 제가 초보 시절에 엄청 많이 거래를 했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인천 서구 왕길동이라는 드림파크 1단지 아파트인데요, 이 동네에서는 제가 못해도 한 7건 정도 이상의 거래를 했던 단지 아파트이고, 지금도 현재 임차인을 두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사실 반값으로 나왔습니다. 49%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보니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49평, 좀 평수가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부담감이 있고, 두 번째는 재매각은 아닙니다만 낙찰이 됐다가 불허가가 떨어져서 1년 만에 다시 경매로 나온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불허가 왜 났을까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작년 22년 10월 7일 날 3억 7,700에 받으셨어요. 26명이나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안 냈거나 법원에서 불허를 떨어뜨리거나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했거나 누군가 뭔가 변경 사항이 있어서 불허가 난 건데, 보니 낙찰은 그때 당시에 나름 잘 받았어. 그때 당시로는 한 5억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잘 받았는데, 법원의 문서건에 이 채무자, 소유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예요. 집행정지 신청은 뭐냐면, 경매 놓지 마세요, 시간을 나한테 줘요 라고 해서 집행정지를 갖다가 신청을 하면 낙찰을 받고도 불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파산 신청하거나 개인 신용회복 이런 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 접수한 것을 기인해서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집행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팁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초보자들은 낙찰받고도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또 법원에서 전화가 와요. 자, 이거 집행정지 신청 들어왔으니까 보증금 받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냐, 낙찰자는 여기서 기다리면 개인 파산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만약에 파산 신청으로 가면 거의 1년 안에 끝나거든, 파산 신청이. 그러면 매각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낙찰자는 그냥 보증금만 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지, 1년. 이 사람이 파산 신청 끝났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낙찰되는 거야. 여러분들, 법원에서 돈 찾아가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막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불허가 같은 사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알아보시고 그냥 묻어둘 수 있으면 해결이 되거든. 시간이 지나면 매각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권리분석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근저당을 기인해서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한 물건, 통으로 나온 물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지분 물건 아니에요? 소유자가 2명이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 현재 임차인이 13년 9월 9일로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가족으로 보입니다. 왜냐? 소유권이 거의 같은 날짜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이거나 가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리 분석에는 문제가 없다. 체납관리비는 지금 약 한 5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억 5,500 정도에 감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49%까지 떨어져 있는 2억 7,100 정도의 최저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반값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49평 대형 평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대형 평수가 잘 팔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거래가라든지 네이버 호가로 봤었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유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낙찰을 얼마에 받느냐에 따라서.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쪽에 보시면 전체 15층에 12층이니까 저 끝에서 세 번째 정도가 해당 물건인 거죠. 여기는 남동향 쪽에 속합니다. 동강거리가 있다 보니까 해도 잘 들어오고요, 뷰도 뭐 거의 뻥 뷰다시피 동강거리가 넓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형 평수는 한 40대 정도에서 50대 정도의 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달리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요. 교통이 여기 바로 옆으로 초역세권이에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리죠. 초등학교가 아이들 걸음으로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학교도 바로 옆에 있다. 실제 여기는 많은 분들이 직장이 어디냐면 요 근처요. 김포도 가깝고 주변에 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직주 근접의 환경 형태로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평수를 조금 더 높여서 움직이는, 이 동네 안에서 움직이는 수요가 상당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이라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에서 내부에 가서는 볼 수가 없잖아. 층 자체는 베란다가 이쪽에 있어요. 거실 쪽에 베란다. 그러니까 방향은 이쪽 방향이라는 거지. 이렇게 계단에 와서는 이렇게, 여기가 주방이나 작은 방 라인이란 말이죠. 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쁘지 않네요, 그죠? 지금 우편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실제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우편물 와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투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여기를
처음에 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와보니까 썰렁하잖아, 동네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 이제 미분양도 많고 경쟁률도 덜했고 가격이 이렇게 너무 출렁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3억인지 4억인지 2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들쑥날쑥 이야기를 하고, 가격이 불규칙하다는 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만 해석을 잘하면 내가 이 가격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기가 없으니까 엄청 낮게 제가 낙찰을 받았고 쉬었죠. 이 동네 같은 경우 교통적인 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후문 나가면 왕길역이 있고 검암역까지가 한 9분 정도 걸리고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 40분 정도가 걸려요. 또 여기 나가면은 제2 외곽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통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인프라가 아직은 좀 덜 되고 있는데 여기 왕길역 프로지오 파크가 있는데 리조트 형태로 짓겠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엄청 기대가 많아요. 거기에 완성될 세대수가 2만 세대. 근데 걔 분양가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의 예정을 지금 하고 있냐면 33평 기준 6억 중반대 33평. 근데 지금 얘가 얼마다? 49평인데 2억 7천대까지 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반값으로 대형 평수를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과 연식은 살짝 나는데 역세권으로는 얘가 뭐 거의 초역세권이죠.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썰렁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거주자들이 좋아하는 가성비 대비 선호하는 아파트이다. 부동산 가서 시세 조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드림파크 1단지에 경매가 나왔더라고요. 49평이요? 근데 지금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2억 7,100? 엄청 떨어졌죠? 층이 좋잖아요. 예, 여기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4억 5천에서 6천 정도 나오는데 실제 금매물을 판다 하면 4억 3천? 이 정도면은 뭐 1호 라인은 어때요? 괜찮아요? 1호 라인이 좋아요. 거기가 서져 있어가지고. 평수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좀 많이 찾을까요? 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40평짜리가 있고 49평이 있는데 40평보다는 49평은 바닥톤이 환해요. 거실이라든 주방, 이 방 이런 게 널찍널찍하고 안정감 있게 잘 나왔어. 근데 아직은 조금은 허전해요. 그죠? 주변에 아직은. 여기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사러 오는 이유가 요 정도 가격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못 사요. 그리고 지하철도 갖췄고 또 여기가 외곽순환도라든지 교통이 괜찮다는 걸 젊으신 분들이 먼저 파악하고 와.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 둘 데리고 살면은 애기들 짐 많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외곽에서 이렇게 넓은 평수에 싹 수리하고 들어오면 너무 괜찮거든. 그럼 전세는 한 어느 정도예요? 전세는 한 2억 7천에서 많게는 3억 2, 3천까지. 좀 차이가 있구나. 이 물건은 대형 평수이긴 하지만 실거주자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제가 이 물건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시세는 최하 4억 3천에서 4억 한 6천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 실거래가도 4억 3천 정도에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3억 7천 정도에 받았다고 하면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차익으로 잘 받은 케이스인데, 안타까운 거는 불허가를 1년 정도 보증금을 찾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면 한 6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이룰 수 있었던 건데 기회를 잊어버린 것과, 두 번째는 뭐다? 주변의 산업단지라든지 서서히 인프라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축들이 더블 이상으로 분양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 가격으로 대형 평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약간은 공부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니까 특별히 권리 분석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와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